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 뒤에 아까 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웃는 소리도 들리고 되게 화기애애하게 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얘기하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얘기해주신 것처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램을 손신혜이고요. 지금 영화 만드신 조현진 감독님이랑 염혜란 배우님 같이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두 분 소개랑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염혜란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장소가 국회라고 그래가지고 색깔을 조심해야겠다. 오늘 블랙으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빨강은 아무래도 감독님이 입으셔야 문제가 없다. 그래서 플라멩고의 주 색깔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레이센스 오피스 감독 주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난달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대기실에서 보는데 웃음소리가 너무 들려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같이 좋은 시간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했는데 벌써 진짜 이렇게 후끈 날아오르는 분위기랑 두 분 너무 오늘 또 아름답게 의상도 다 준비해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조금 질문 드리고 나서 이제 객석으로도 저희 마이크를 이제 돌리도록 할 테니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따가 또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화 어떤 시작에 대해서도 좀 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레지던스 오피스가 이 플라멩코라는 춤을 통해서 좀 서로 다른 세대의 어떤 여성들의 삶의 고됨과 희망을 좀 나누는 경쾌하고 좀 따뜻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앞서 또 소개해 주셨지만 그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도 또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작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 이제 피치앤캐치를 통해서 또 선정되기도 하고 이제 본선에서 이렇게 선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하면서 이제 춤도 추시고 이제 이랬던 또 일화가 있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 좀 감독님이 적어주신 바로는 이 장르가 오피스 춤 코미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감독님께 일단 이 독특한 이 설정과 이야기가 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좀 배우님께는 또 이야기를 만나셨을 때 처음에 좀 어떠셨는지 왜 이거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제가 플라멩코라고 하는 춤을 너무 좋아할 때였어요. 저는 사실은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고 춤을 플라멩코를 통해 처음 춰봤는데 그 춤이 저한테는 되게 뭔가 되게 해방감을 주는 춤이었어요. 뭔가 되게 단단한 바닥을 되게 부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춤을 추면서 느낀 것들이 되게 많았고 이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 되게 많은 공감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춤을 누가 추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직장 상사분들 여성 보스님들 뭔가 되게 되게 처음선 같은 자신만의 어떤 방어막을 이렇게 치셨고 뭔가 딱 찔러도 피한다고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갑자기 그 밤에 불 꺼진 오피스에서 혼자 책상에 올라가서 집게들을 다 부수면서 춤을 추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걸 상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감독님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지구이랑 같이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저만 빨간 셔츠를 입고 다녀가지고 감독님 이번에는 좀 맞춰 입고 가요. 그래서 플라멩고 안무 선생님이 빌려주신 망토고요. 네, 쓰시는 옷 중에 가장 플라멩고스러운 걸로 맞춰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간 립스틱까지 바르고 오셔가지고 너무 이쁘다 막 감탄했었는데 피칭하는 자리에서 그 피칭이 뭐냐면 되게 많은 작품 중에서 한 5개를 선정해서 그 중에 이제 또 최우수상도 뽑고 우수상도 뽑고 이런 자리였는데 그 피칭에 이제 제 얼굴을 올려붙여가지고 영상을 만드셔서 제 허락도 없이 제가 고소하겠다고 막 뭔가를 보냈는데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영화를 설명하시겠다고 직접 플라멩코까지 추시면서 그 심사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제 얼굴을 붙여서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감동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이야기로 뭔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 풀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 세 가지 얘기하신 것처럼 오피스, 춤, 또 하나 코미디라는 그 세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오피스라는 거는 결국 이 여자는 일하는 여자.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게 좀 평범한 여자 이야기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 저도 센 캐릭터를 엄청 많이 맡았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에 일하는 여자여서 끌렸던 게 있었고 춤 영화는 제가 춤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데 춤 영화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성장의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못해주는 사람이 좀 더 잘하게 되고 뭔가를 이제 통과하게 되고 이런 여정들이 있어서 성장의 키워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면을 또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코미디라는 게 저는 이 이야기가 평범하게 풀릴 거냐 아니면 심각하게 풀릴 거냐 이런 지점에서 코미디로 풀리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좀 더 캐릭터들도 다 재미있고 조금은 과장돼 있고 그래서 오늘 통쾌함을 느끼고 싶어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너무 또 이렇게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얘기해주신 거 따라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하는 여자? 이게 어쨌든 김쿠키 과장에 대해서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영화가 진행되면서 관객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이제 뭐 백현진 배우처럼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옆에서 이제 반응들을 해주는데 쿠키가 되게 그럴 때도 너무 강한 모습을 또 보이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막 울지도 않고 사실 약간 눈물이 맺히는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점이 조금 더 이 쿠키라는 사람의 좀 인생을 짐작하게 해서 마음이 좀 아프게 더 아파지는 또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발성이 굉장하잖아요. 쿠키가 약간 군인 같기도 하고 뭔가 독식 호흡도 굉장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또 이 이제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또 사랑스러운 면모도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배우님께서 이 쿠키라는 인물을 좀 이해하고 그려나가고자 했던 방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평범한 일하는 여자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춤도 있고 코미디도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만들어보고 싶으셨는지 처음에 쿠키라는 이제 인물의 이미지는 어떤 딱딱한 것들이 떠올랐어요. 딱딱한 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딱딱한 돌로는 굉장히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키라는 여자는 자기가 가진 장점으로 엄청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오는 공격에도 끄떡없고 내실도 튼튼하고 뭔가 번듯하고 그런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이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는 딱딱함이 누군가와 소통하기엔 너무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도 힘들고 나랑 다른 성질의 것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 그래서 그 딱딱함이 주는 장점,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장점으로 이 지금의 삶을 버텨왔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단점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감독님께는 좀 이 쿠키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왜냐면 좀 애틋하기도 하고 약간 배우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랑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똘똘 뭉쳐있을 것 같다, 뭔가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캐릭터한테 춤을 좀 선물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감독님께 캐릭터가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쿠키는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서 시작한 캐릭터인데요. 그러니까 쿠키가 이 영화에서 보면은 거울 속에서 뭔가 되게 뚝딱대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이 사람은 평생 이 악물고 사는 것밖에 못해가지고 놀아야 될 때도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좀 쿠키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쿠키가 그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뭐 너무 지독한 상사,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안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선배님께서 저의 어떤 희망을 너무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선배님은 이렇게 되게 처음에 쿠키가 다 죽어보자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저 사람이 되게 위험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따라가고 싶고 저 사람의 말을 되게 귀 기울여가지고 듣고 싶고 그렇게 뭔가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뭔가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내내 참 감사하게 작업했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대신 전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아까 배우님도 같이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사실 코미디인데 이 현실에 굉장히 발붙인 채로 게다가 공무원 사회이고 또 아까 여기 이제 국회 들어오셔서 이제 주무관 분들도 계시고 하는 이제 주무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일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그런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현실에 발붙인 영화이면서 동시에 또 엄청 과장되지 않은 톤으로 사실은 또 웃음을 곳곳에 이제 웃음을 만드는 장치들을 좀 심어놓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덕분에 좀 웃으면서도 이렇게 영화를 따라가면서 보다가 약간 뭉클해지기도 하고 아마 다들 보시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코미디가 되게 어려운 장르잖아요. 만들기도 그렇고 저는 연기할 때도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이 매드댄스 오피스를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종류나 형태의 웃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장르와 좀 어떤 현실 사이에서 좀 두 분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나가셨는지. 일단 저는 코미디가 너무 중요해서 그 극장에서 상영할 때도 그냥 들어가서 관객분들 언제 웃으시는지 보거든요. 이 영화도 되게 많이 확인했어요. 뭔가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게 그냥 마냥 어렵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코미디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되게 지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견디는 방법을 그 사람 면에서 뭔가 귀여운 면모 하나를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코미디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저 사람이 뭔가 삐끗했을 때 얼마나 귀여울까? 뭔가 이런 방식으로 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그냥 내 영화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코미디를 이번 영화로 채택을 했고 선배께 코미디는 그냥 맡겼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선택을 했지만 배우님께 맡겼다. 그래서 저도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은 처음이라서 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첫 장면이 저희 딸하고 같이 이제 사자성어 얘기하는 장면인데 저는 완전 B급 코미디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톤이 지금보다는 일상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조금 더 그냥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성을 가지되 그 조금 과장된 그 모습을 연기하기가 톤이 굉장히 잡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빨간 셔츠를 입고 춤을 추지만 사실은 이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감독님 저는 이렇게 하얀 셔츠를 입고 있다가 찢어 발리면서 발에 막 빨간색 레이스가 막 나오면서 네,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B급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읽었는데 감독님이 그거는 조금 너무 튀는 것 같다. 이래서 약간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면서 좀 만들었었어요. 배우님 조금 더 분출하고 싶으셨던 부분들. 그래서 원래 그 딸이랑 그 사자성어 얘기하는 장면도 여기에서 툭툭툭 한 글자씩 자막이 나오는 그런 버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써지면서 약간 조금 이상한 지점이 있잖아요. 감독님이 약간 이상한 코미디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웃겨요 감독님 막 이렇게 할 때도 많았고 현장에서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많이 싸우고 있어요. 네, 많이 싸웠어요. 네. 너 얼마나 필요해? 그랬는데 감독님 이게 웃겨요? 계속 그러면서 저한테는 좀 이상한 것들을 계속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또 이제 저는 더 과한 거를 해서 또 감독님이 워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서로 상의 많이 하면서 그런 데서 또 오히려 또 조율하고 이렇게 과정을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영화만의
나만의 독특한 또 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이제 두 분 다 좀 행복한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춤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약간 돌같이 부처 공무원으로 또 끈질기게 살아온 쿠키도 있고 되게 뭐든지 잘하고 싶지만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 되게 신약하다고 말하는 영경에게도 사실 플라멩코라는 춤이 너무 딱딱하게 있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따뜻한 어떤 교훈을 좀 전해주는 어떤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영화에도 플라멩코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그래서 일단은 감독님께서도 이 춤과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되셨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 영화처럼 어떤 춤을 추는 곳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시작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감독님께 또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또 배우님께서 또 엄청 또 연습도 하고 춤을 추시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직접 배우고 춤을 추면서 좀 맞이한 어떤 짜릿한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뮤지컬 영화를 만들고 싶은 꿈이 계속 있어서 근데 그 춤을 내가 안 춰보고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플라멩코를 배우게 됐고요. 플라멩코를 배우러 갔을 때는 그러니까 쿠키랑 영경의 효과가 둘 다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쿠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정형화된 그 일상을 깨버리고 리듬을 찾아가잖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겠구나, 뭔가 조금 더 리듬을 타면서 살더라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해방?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영경이 그 플라멩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용기 있잖아요. 나는 지금 집시이기 때문에 이 무대에 나가면은 내가 다 이겨야 돼, 내가 다 부숴야 돼, 뭔가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도 이제 플라멩코를 통해서 그냥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춤추면서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 제가 쿠키 같았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자유로움을 저는 잘 못 느꼈어요. 왜냐면 해내느라 뭔가를 해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뭐를 결과를 향해서 다가가야 되니까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끝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춤추는 장면에서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는 순간 끝난다, 실수를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기상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저희가 완전히 한여름 무더위와 장마와 싸우면서 찍었거든요. 이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여기서 춤을 실수하거나 테이크를 많이 가는 순간 너는 끝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쳤기 때문에 사실 춤을 추면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안무 감독님이랑 지구일 하면서 안무 감독님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는데 춤을 추는 일은 거울을 보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춤을 배울 때 항상 전면 거울이 있는 곳에서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는 다른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춤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추고 있지? 근데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너무 실망이 빠지거든요. 아, 내 마음과 이렇게 다르다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춤 배울 때 거울을 통해서 저를 직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춤이라는 게 약간 나를 바로 보는 행위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랬고 제가 플라멩코 공연을 항상 보러만 이렇게 연습만 하다가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안무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공연을 봤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영상도 많이 보고 했을 때 플라멩코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의 아름다움과는 좀 달라요. 그분들은 굉장히 뭐 춤추는 것도 플라멩코고 연주도 플라멩코고 노래도 플라멩코지만 보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어떤 슬픔이나 절망을 표현해도 당당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늘 가르쳐 주시는 게 가슴 치라고 항상 나 봐 이 자세로 추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춤이 주는 그 힘과 당당함이 너무 멋있었어요. 뭐 발을 구르는 것 자체도 힘 있는 동작이어서 뭔가 심장을 울리는 그런 강함이 있지만 자세부터가 근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 기원이 되는 집시들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당당한 게 아니고 나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나는 당당할 거야 라는 어떤 좀 외침이고 약간 계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날 봐. 나는 이 와중에서도 발을 구를 거고 나는 울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플라멩코 공연 보는데 막 진짜 선생님 영혼의 춤이라고 하는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플라멩코 그 영업당
과정들을 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혹시 객석에서 저희 이제 질문이나 또 소감 말씀 나눠주고 싶으신 관객분이 계시면 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저기 이제 오른쪽 맨 뒤쪽에 먼저 갔다가요. 중앙으로 오겠습니다. 일단 뻔한 얘기긴 하지만 영화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소감 먼저 얘기드리면 보통 이런 오피스 현장이라고 하면 특히 공무원 사회 하면 남자들만의 어떤 되게 좀 경직된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데 여성 캐릭터가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그런 전형성이 좀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카타르시스와 좀 재미를 많이 처음에 좀 느꼈었고요. 제가 그 감독님과 이제 여배우 배우님께 궁금했던 거는 그 주요 배우님 국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집에서의 어떤 딸의 어떤 그 상실감 그리고 그 사무실 안에서 영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 딸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국기가 조금 더 유연해지면서 끝에 어떤 약간 화해까지 가는 어떤 추진체 역할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감독님께 궁금한 거는 그 아마 집에서의 그 딸과 오피스 딸 두 캐릭터 만드는 데 있어도 아마 좀 고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염혜란 배우님께는 우리 오피스 딸인 영경과의 어떤 되게 호흡도 되게 중요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연기 측면도 그렇고 플레이온도 같이 좀 하모니를 맞춰나가는 부분들 그 부분 어떠셨는지 소감 또는 에피소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엄마랑 딸은 싸울 수밖에 없다. 네, 되게 딸은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치명적이고 엄마도 딸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쿠키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 뭔가 이렇게 끝나게 됐을 때는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영원히 봉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쿠키가 뭔가 변화할 수 있다면은 오피스 안에서 내가 그토록 뭔가 쟤는 왜 저러고 살지? 라고 했던 그 친구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친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친구 안에서 뭔가 과거의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같은 불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함께 뭔가 서로를 지지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 이런 거를 뭔가 깨닫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딸의 세대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정말 그동안 가장 하지 못했던 사과의 말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한테 그거 봤는데 너도 뭔가 더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그런 연결 지점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어렵고도 재밌었어요. 아니요 일단 너무 잘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남성분이 잘 봐주셔서 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화하면서 좀 까먹었는데 지금 최서원 배우님이랑 이제 호흡 얘기하면서 그 모녀 관계는 확실히 너무 가깝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 이해폭이 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호흡만으로 싫어요. 근데 그 호흡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잠깐의 포즈가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호흡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 참잖아요. 화가 났지만 좀 참았잖아요. 만 해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흡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 호흡에 들어있는 의미를 나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너무 서로를 잘 아는 거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약간 저와 딸의 연령대가 비슷한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좁은 거리는 아니니까 물어봐요. 객관적으로. 넌 어떤 말 할 때 듣기 싫어? 엄마 그러면은 짜증나? 어때? 아니면 이런 질문 어떤 거 같아? 이런 거를 물어보면 그래도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내 딸이랑 사건이 터지지만 오피스타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그 삼각구도가 굉장히 재밌으면서 좀 어렵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결국 딸하고 만나는 지점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될까?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의 지점이 커서 그건 많이 고민했던 지점이고 또 이제 성은이라는 배우는 진짜로 우리가 찍으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네가 국희 같고 내가 연경 같다. 왜냐면 최성은이라는 배우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잘 해내려고 하고 근데 저는 좀 헐렁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서로 바뀐 것 같다 그랬지만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 아 우리 조금은 연경 같고 조금은 국희 같구나 이걸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누구 나는 이쪽에 가깝고 이쪽에 좀 가까운 면이 있어지 누구 막 아예 나는 완전히 연경이야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찍으면서 겪은 게 그러면서 그래서 조금 코미디라서 거리감도 있으면서 보게 되는 것 같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약간 이러면서 또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연경과 국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영화를 볼 때 좀 좋은 감상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또 이제 엄마와 딸, 또 엄마와 딸 세대, 이 세대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또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또 감사한 질문과 또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중앙에 초록색 옷 입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늦었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일단은 너무 영화 재밌게 봤고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딸과 엄마의 관계 그리고 여자 상사와 그 직원의 관계에서 거울을 보는 사실 엄마하고 딸 나 닮아서 그래 너 닮아서 그래 약간 이런 지점이잖아요. 뭔가 그런 것도 좀 마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성은 배우님께서 이름이 김연경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에게 김연경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어디서는 대비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그 연경이가 그동안 자기가 엄청 로망으로 롤모델로 삼아왔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저도 그랬었어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도 그렸던 그런 기억나는 롤모델이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연매라 배우님 때문에 사실 제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요. 제가 전남 여수에서 왔어요. 그래서 동양분이라서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어디 집 딸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여수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시스 집 딸이다, 동물 미국 집 딸이다 이렇게 하면 보통 알거든요. 다. 쫑쫑포 쪽 딸이. 네 반갑습니다. 네, 여수에는 3대 명물이 있는데요. 갓김치와 간장게장과 그리고 야베라님이 계십니다. 배우님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연애랑 배우님께서도 딸이 있으시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왔다 보니 영경이 같은 그런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배우님께서도 그런 나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희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셨을 것 같아서 뭔가 앞으로 지금 여기 많은 수많은 여성분들에게 국희로서 연경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독님이 먼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김연경 선수와 이름 같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약한 느낌 그런 연경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지어가지고 딱히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그 여성 보스님들 롤모델을 참아왔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국희뿐만이 아니라 국희 같은 인생을 사는 여성 보스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불안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너무 고군분투해서 바로잡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뭔가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결말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국희 당신에게 한 번 더 뭔가 롤모델을 믿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넣은 대사였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 서울 사람들이 저희 이제 대학 친구들이 시골 내려가 이러면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수도 시골 아니거든.
니네 아버지 어부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더 지방하고 서울의 갭이 컸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보니까 알게 되더라고 아 시골이구나 서울에 비해서 진짜 작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은 연기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연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뭔가 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힘들게 번 돈으로 연기를 했을 때면 허투루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거나 나의 성취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고 책임감이 생기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연기들이 다들 뭐 눈을 뽑아가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장점인 줄 알았다가 그분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들었죠. 그 말을 어떤 편견이야 이러면서 들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 같이 좀 부키도 그러지 않았을까? 뭔가를 향해서 갔어야 되고 그 목표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부키같이 딱딱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경이 같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으면 사실 제가 플라멩고 공연을 봤을 때도 느낀 것처럼 그분들이 너무 잘록한 허리를 갖고 있어서 오똑한 코를 갖고 있어서 큰 눈을 갖고 있어서 아름다웠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당하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내가 가진 것이 뭐 어떤 고통뿐일지라도 당당하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이 모두 당당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대사로 이제 쿠키 대사로 말하면 넌 집시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지금 그대로 아름다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독님 얘기 더 많이 계속 듣고 싶은데 그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좀 훌쩍 가는 것 같아서 혹시 마지막 질문 한번 여기 앞에 또 먼저 들어주셔가지고 맨 앞줄에 마이크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끝으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너무 떨리네.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지금 자유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해도 플라멩코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빡세게 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플라멩코야 라는 게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그 배우님이랑 감독님 두 분 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거를 하거나 어떤 걸 떠올리실 때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영화를 개봉하고 상영하는 이 순간 되게 자유롭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너무 자유로워요 지금. 왜냐하면은 사실 이 영화 만들 때는 이 영화가 재밌나 재미없나 만들어질 수 있나 없나 정말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게 맞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정말 끝까지 만들어질 수 없을 수도 있어. 막 그런 식의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어떤 나날인 것 같은데 이 개봉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을 보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 영화는 이제 가 닿을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어떤 해방감? 그게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찍고 몇 번의 시사를 우리끼리 했을 때는 굉장히 감독님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감독님의 문제라기보다 저의 문제였어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연기가 뭔가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뭔가 톤이 튀는 것 같고 뭐 안 붙는 것 같고 그럼 감독님이 좀 도와주셨어야지 이러면서 약간 원망의 시간을 걷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응원이 되고 있구나. 약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더 바람이 있다면 이제 많은 분이 더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건 있죠.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워낙에 삶 자체가 좀 자유롭게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자 생각했어요. 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병 못 고친다. 나의 걱정 못 고치고 나의 이 작은 마음을 고칠 수는 없다. 근데 한 번씩 떨쳐낼 수는 있겠다. 내 마음을 좀 알아차리고 그냥 플라멩코 발 구르듯이 모르겠다. 그럼 해야지 어떡해. 이 마음으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영화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들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습을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와주셔서 봐주시고 또 영화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3월 2일에 이 영화 개봉을 했었죠. 3월 4일에 개봉해서 지금도 이제 다른 극장에서도 상영하고 있는데 배우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곳에서 또 다른 많은 관객, 더 많은 관객분들이랑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상영회를 했는데 네, 마무리 인사 또 소감 나눠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영화 봐주시고 집중해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전 항상 동시대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어머니도 보시고 따님도 보시고 네, 남녀노소가 다 볼 수 있는 영화가 돼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뭔가 마음속 깊숙이 이해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지금 중에 가장 이렇게 귀를 잘 기울여 주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상사 없습니다. 상사는 변하지 않아요. 연경은 늘 골치를 썩게 하고요. 사실은 관계에서 변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게나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게 위로받으셨으면 그리고 매 순간순간 어떨 때 내 마음속에서 난 집시야 이거는 정말 이거야 이렇게 뭔가 읊조림 뭔가 나에게 조용히 하는 그냥 응원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위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